잠시 상상 하나를 해보자. 지금 이 순간 지구에서 정확히 1만 광년 떨어진 어느 행성, 그곳에도 우리와 똑같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문명이 존재한다. 그들도 망원경을 만들었고 우주를 연구하고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 말고 다른 생명체는 없을까? 그들은 마침내 지구를 발견한다. 푸른 바다, 하얀 구름, 생명이 존재하기에 완벽한 행성. 흥분한 그들은 곧바로 전파를 보낸다. 우리는 여기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신호가 지구에 도착하는 데는 무려 1만 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사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2026년의 지구가 아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지구는 무려 1만 년 전의 지구다. 그곳에는 도시도 없다. 비행기도 없다. 인터넷도 없다. 인류는 아직 청동기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그 행성을 바라본다면 우리 역시 그들의 1만 년 전 모습을 보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같은 우주를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같은 시간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이렇게 질문해왔다. 외계인은 어디에 있을까? 하지만 1950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엔리코 페르미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던졌다. 점심 식사를 하던 중 그는 갑자기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다들 어디 있는 거지? 이 짧은 질문은 이후 70년이 넘도록 전 세계 과학자들을 괴롭히는 가장 유명한 수수께끼가 된다. 우리 은하에만 수천억 개의 별이 존재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인 성만 해도 수천 개가 넘는다. 통계적으로 계산하면 생명체는 우주 곳곳에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단 하나의 신호도 받지 못했을까? 많은 사람들은 우주가 너무 넓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우주는 이미 138억 년이나 되었기 때문이다. 138억 년. 이 시간은 한 문명이 은하 전체를 탐험하고도 남을 만큼 긴 시간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아직도 오지 않았을까? 혹시 우리는 지금까지 질문 자체를 잘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외계인은 어디에 있는가? 아니, 진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른다. 외계인은 언제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외계인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공간이 아니라 시간 때문일 수도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과 마주하게 된다.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 이야기다. 이것은 외계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시간이라는 벽을 통해 모든 문명을 서로 떨어뜨려 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 벽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을지도 모른다. 외계인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시간 때문이라면 먼저 우리가 우주라는 거대한 역사 속에서 언제 등장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 하지만 138억 년이라는 숫자는 너무 커서 쉽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가끔 이런 비유를 사용한다. 만약 우주의 138억 년을 단 하루 24시간으로 압축한다면 어떨까? 밤 12시, 우주가 탄생한다. 엄청난 폭발과 함께 공간과 시간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수십억 년 동안 우주는 별을 만들고 은하를 만들고 행성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어서야 우리 은하가 모습을 드러낸다. 태양도, 지구도 그보다 훨씬 뒤에 탄생한다. 그리고 밤이 거의 끝나갈 무렵 겨우 생명이 나타난다. 공룡이 등장한 것도 하루가 끝나기 불과 몇 분 전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 등장했을까? 놀랍게도 현생 인류는
하루가 끝나기 몇 초 전에야 등장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 피라미드, 로마 제국, 산업혁명, 인터넷, 인공지능. 이 모든 역사는 우주의 하루로 계산하면 마지막 1초도 되지 않는 순간에 일어난 일이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주의 역사를 거의 시작도 끝도 아닌 아주 짧은 찰나만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천문학자들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혹시 우리는 너무 일찍 태어난 것은 아닐까?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린다. 우리는 항상 우주가 이미 너무 오래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연구는 정반대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현재 우주에는 태양처럼 오래 살지 못하는 별보다 적색 외성이라 불리는 작은 별이 훨씬 많다. 이 별들은 수천억 년에서 길게는 1조 년 이상 빛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은 앞으로도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일부 천체 물리학자들은 우주에서 생명이 가장 많이 탄생하는 시대는 지금이 아니라 훨씬 먼 미래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우리는 우주의 황금기가 아니라 아직 새벽에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생각해보자. 만약 거대한 도시가 만들어질 예정인데 당신이 공사가 시작된 첫날 현장에 도착했다면 아무도 없는 것이 이상할까? 아니면 도시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 당연할까? 어쩌면 우주도 마찬가지일지 모른다. 우리는 외계인이 없는 우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대부분의 문명이 태어나지 않은 우주를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 만약 우리가 너무 일찍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늦게 태어났다면 어떨까? 혹시 우주 어딘가에는 이미 수십억 년 전에 번성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문명들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바로 그 가능성이 물리학자들을 또 다른 미스터리로 이끌었다. 대필터, 더 그레이트 필터. 이 이론은 외계인을 찾지 못하는 이유를 시간이 아니라 문명의 운명에서 찾기 시작한다. 우리는 외계인을 찾지 못하는 이유를 항상 공간에서 찾으려 했다. 우주가 너무 넓어서 신호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조금 전에는 어쩌면 우리가 너무 일찍 태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살펴봤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반대의 가설도 존재한다. 혹시 우리는 너무 늦게 태어난 것은 아닐까? 상상해보자. 지금으로부터 20억 년 전, 우리 은하 어딘가에는 지금의 인류보다 훨씬 뛰어난 문명이 존재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행성을 자유롭게 오갔고 거대한 우주 망원경으로 은하를 관측했으며 자신들만의 인터넷과 인공지능을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문명은 완전히 사라졌다.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 행성도 그대로 남아있다. 하지만 문명만 사라졌다. 그렇다면 수십억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들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 생각은 대필터라는 가설로 이어진다. 1990년대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로빈 헨스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다. 왜 우주는 이렇게 조용한가? 그는 문명이 우주로 진출하기까지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거대한 장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장벽을 대필터라고 불렀다. 이 장벽은 생명이 처음 탄생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 복잡한 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일 수도 있다. 지적 생명체가 등장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 혹은 문명이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남는 과정일 수도 있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가능성은 바로 마지막이다. 문명은 충분히 발전하면 스스로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핵무기, 생물학 무기, 통제되지 않는 인공지능, 기후변화, 자원을 둘러싼 전쟁. 기술은 문명을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문명을 무너뜨릴 힘도 함께 만들어낸다. 생각해보면 인류도 지금 그 경계 위를 걷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는 우주를 탐사할 만큼 발전했지만 동시에 지구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도 만들었다. 인공지능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지만 그 위험성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가 외계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든 문명이 비슷한 시점에서 스스로 사라지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다.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 그렇다면 단 하나의 문명도 그 장벽을 넘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가정이 아닐까? 만약 단 한 문명이라도 살아남았다면 그들은 이미 은하 곳곳에 흔적을 남겼어야 한다. 그런데도 우주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이 침묵은 물리학자들을 또 다른 가능성으로 이끌었다. 어쩌면 우리는 외계인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서로 만날 수 없는 운명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우주에서 가장 큰 장벽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페르미 역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외계인은 어디에 있는가? 아니,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고 있을까? 혹은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 이미 역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잠시 반딧불이 수천 마리가 사는 숲을 상상해보자. 모든 반딧불이는 단 한 번, 단 몇 초 동안만 빛을 낸다. 그리고 다시는 빛나지 않는다. 숲에는 수천 마리의 반딧불이가 있다. 하지만 한 마리가 빛날 때 다른 반딧불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혹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수도 있다. 결국 숲에는 수많은 반딧불이가 존재하지만 서로는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한다. 우주의 문명도 어쩌면 이와 비슷할지 모른다. 우주의 역사는 138억 년. 하지만 한 문명이 존재하는 시간은 그에 비하면 너무나 짧다. 만약 어떤 문명이 단 5,000년 동안만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다른 문명이 그로부터 100만 년 뒤에 탄생했다면 두 문명은 같은 은하에 살아도 서로의 존재를 영원히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만날 시간이 겹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외계인을 찾는 문제를 거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시간 역시 똑같이 중요한 변수라고 말한다. 심지어 시간이 더 큰 장벽일 수도 있다. 생각해보자. 지금 이 순간, 지구에서 5,000광년 떨어진 곳에 우리와 똑같은 문명이 존재한다고 해보자. 그들이 오늘 안녕하세요라는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는 빛의 속도로 달려도 지구에 도착하는데 5,000년이 걸린다. 우리가 그 신호를 받은 뒤 곧바로 답장을 보낸다고 해도 그 답은 또다시 5,000년을 날아간다. 첫 번째 대화가 끝나는 데만 무려 1만 년이 필요한 것이다. 그동안 인류는 그대로일까? 5,000년 전의 지구를 떠올려보자. 그때는 인터넷도, 전기도, 자동차도 없었다. 국가의 모습도, 언어도, 문화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렇다면 앞으로 5,000년 뒤의 인류는 과연 지금과 같은 모습일까? 아마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외계 문명도 마찬가지다. 신호가 도착하기도 전에 문명은 이미 사라졌을 수도 있다. 혹은 너무 발전해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우주의 침묵을 시간의 창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문명마다 우주와 교신할 수 있는 기간은 생각보다 매우 짧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짧은 시간이 우리와 정확히 겹쳐야만 우리는 서로를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138억 년이라는 우주의 역사 속에서 그 가능성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은하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문명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 말고 다른 생명체는 없을까? 하지만 그 질문은 우리에게 도착하지 않는다. 우리가 너무 멀리 있어서가 아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외계인을 찾지 못하는 이유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우주는 비어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단지 모든 문명이 각자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외계인을 만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놀랍게도 일부 과학자들은 그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하나의 유명한 방정식을 만들었다. 그 이름은 드레이크 방정식. 그리고 이 방정식은 외계인을 찾는 문제를 처음으로 추측이 아닌 과학의 영역으로 가져오기 시작했다. 외계인을 만나기 어렵다는 사실은 결코 인류가 외계인을 포기했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지난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우주를 향해 끊임없이 귀를 기울여 왔다.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바로 세티다. 세티는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의 약자로 거대한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 우주 곳곳에서 오는 신호를 분석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문명이 존재한다면 라디오 전파나 인공적인 전파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별을 관측하며 인공적인 신호를 찾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외계 문명이라고 확신할 만한 신호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혼자인 걸까? 1961년 미국의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는 이 질문에 처음으로 수학을 적용했다. 그는 우리 은하 안에 존재할 수 있는 문명의 수를 계산하기 위해 하나의 방정식을 만들었다. 이것이 유명한 드레이크 방정식이다. 방정식에는 별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지, 행성을 가진 별은 얼마나 되는지, 생명이 탄생할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지적 생명체로 진화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문명이 얼마나 오래 살아남는지까지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방정식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값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계산에서는 우리 은하에 수천 개의 문명이 존재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다른 계산에서는 우리가 유일한 문명일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즉, 현재 과학은 외계인이 반드시 존재한다고도 반드시 없다고도 말하지 못한다. 그저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최근 인류는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 하나를 손에 넣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2021년 발사된 이 망원경은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우주망원경 가운데 하나다. 이 망원경은 수십 광년 떨어진 외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해 물과 메탄, 이산화탄소, 그리고 생명의 흔적이 될 수 있는 분자까지 조사하고 있다. 아직 외계 생명체를 발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으로 다른 행성의 공기를 직접 분석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섰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 속 이야기였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우리는 왜 항상 전파만 찾고 있을까? 왜 외계 문명도 우리처럼 통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100년 전 사람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그것이 통신장치라는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수백만 년 앞선 문명은 어떨까?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 우리는 모닥불을 피우는 원시인이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찾는 것처럼 애초에 틀린 방향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가 외계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외계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들을 이해할 만큼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생각해보면 고릴라는 인간이 만든 인터넷도, 인공위성도, 양자 컴퓨터도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인류와 외계 문명의 차이도
그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가능성은 우리를 마지막 질문으로 이끈다. 혹시 우리는 외계 문명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 우리는 외계인을 만나지 못하는 여러 이유를 살펴봤다. 우리가 너무 일찍 태어났을 수도 있었다. 혹은 너무 늦게 태어났을 수도 있었다. 문명의 시간이 서로 겹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외계인을 찾고 있을 가능성도 이야기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놀라운 가능성이 하나 남아있다. 혹시 우리는 이미 외계 문명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처음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자. 100년 전 사람에게 스마트폰을 건네준다면 어떨까? 그들은 그것이 전화기라는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움직이고 보이지 않는 전파로 영상을 보내고 지구 반대편 사람과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기술. 100년 전 사람에게는 거의 마법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100만 년 앞선 문명은 어떨까? 그들의 기술은 우리에게 무엇처럼 보일까? 아마도 기계처럼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자연 현상처럼 보일 가능성이 더 크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미래학자인 아서 씨 클라크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 충분히 발전한 기술은 마법과 구별되지 않는다. 이 문장은 단순한 문학적 표현이 아니다.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도 이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러시아의 총문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쇼프는 문명의 발전 단계를 에너지 사용량으로 나누는 척도를 제안했다. 이를 카르다쇼프 척도라고 한다. 1단계 문명은 행성 전체의 에너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문명이다. 2단계 문명은 항성 하나의 에너지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태양 전체를 둘러싸는 거대한 구종을 다이슨 스피어 같은 개념이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3단계 문명은 은하 전체의 에너지를 다룰 수 있는 문명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현재 인류는 아직 1단계 문명에도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 지구의 모든 에너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능력조차 없다. 그렇다면 수백만 년 앞선 문명은 우리와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 개미에게 인터넷을 설명할 수 있을까? 침팬지에게 양자 컴퓨터를 이해시킬 수 있을까?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더 높은 문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들은 이미 우리 곁에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저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칠 뿐이다. 물론 이것은 아직 검증된 과학이 아니다. 외계 문명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도, 그들이 이런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도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과학은 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우주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불과 30년 전만 해도 다른 별을 도는 행성을 발견하는 일조차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지금은 수천 개가 넘는 외계 행성을 발견했고 그 대기까지 분석하는 시대가 되었다. 과학은 늘 상상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조금씩 현실로 바꾸어 왔다. 그리고 외계 생명체 역시 언젠가는 그 목록에 추가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이 오더라도 우리가 가장 놀라게 될 사실은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주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영원히 바꾸게 될 것이다. 처음 영상을 시작할 때
우리는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를 던졌다. 외계인은 어디에 있을까? 하지만 이 질문을 끝까지 따라오자 전혀 다른 질문에 도착하게 되었다. 우리는 외계인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언제 존재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우주는 약 138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안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고 각 은하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존재한다. 그 수많은 별 주변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행성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생명은 정말 지구에서만 태어났을까? 현재 과학은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직 답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 우리는 이제 막 우주를 이해하기 시작한 문명이라는 것이다. 인류가 처음 전파를 우주로 보내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0여 년 전이다. 우주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눈을 한번 깜빡이는 시간보다도 짧다. 그런 우리가 아직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우주에 아무도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조금 이른 판단일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면 넓은 바다에 작은 컵 하나를 담갔다가 꺼낸 뒤 물고기가 없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아직 우주라는 바다를 거의 탐험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계 생명체를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발견하는 일이 아니다. 우주가 어떻게 생명을 만들어 왔는지, 생명은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문명은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를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어쩌면 페르미 역설은 외계인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그 질문은 결국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는 대필터를 넘어설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젠가 다른 문명에게 발견될 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수백만 년 뒤 누군가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지구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들은 우리를 어떤 문명으로 기억할까? 짧게 스쳐 지나간 문명이었을까? 아니면 수십억 년 동안 우주를 여행하며 새로운 생명을 만나러 다니는 문명이 되었을까?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과학은 언제나 답보다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도, 시간이 모두에게 똑같이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도, 보이지 않는 원자가 세상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도 처음에는 모두 말도 안 되는 상상처럼 들렸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문장 역시 더 이상 상상이 아니라 교과서에 적힌 사실이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100년 뒤일 수도 있고 1만 년 뒤일 수도 있다. 혹은 우리가 사라진 훨씬 뒤의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다. 오늘 밤에도 우리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누군가가 우주 어딘가에 존재할 가능성은 결코 0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도 지금 밤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왜 아직 아무도 만나지 못했을까? 어쩌면 우주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우리는 아직 서로의 시간을 만나지 못했을 뿐인지도 모른다.